닉네임이라 하면 될까요? 네, 닉네임. 네, 그걸로 활동하고 계신 너나위님. 네, 자산 전체는 한 70억 정도 되고요. 네. 전세금이 부채잖아요. 네. 그걸 빼면 한 20억 정도. 아, 20억 정도. 네, 네. 순자산은 20억 정도. 네, 네. 투자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야 된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인정해야 되는 거는 뭐 그런 비난이나 비판 이런 거를 감수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좀 실전적인 노하우나 네.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3천만 원만 딱 있으면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방향이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맞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현재로서. 특히 소액 투자자는 막 현금 막 10억, 20억씩 있는 사람이면 서울에 그냥 사놓고 그냥 잊어버려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좋은데 대신 막 강남 이런 데다. 네. 근데 만약에 대부분 아니시잖아요. 그게 저처럼 시작하실 거고. 그럼 조그만 투자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데는 일단 얼마로 시작하셨는데요? 저는 통장이 5천만 원에서 시작했어요. 네네.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이사를 하면서 전세금을 빼냈죠. 아하. 네. 아. 그렇게 해서 1억 7,200만 원 딱 들고 시작했습니다. 네. 사람들은 자기 어떤 투자 기준을 보는 게 아니라 지역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예전에 3천으로 투자할 수 있었던 게 지금은 3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데도 서울을 봐요. 아하. 근데 그거는 투자의 효율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아,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내 투자금으로 효율을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거는 오히려 지방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네. 지방광역시. 네, 광역시를 먼저 봐야겠죠. 왜냐면 또 마찬가지예요. 5천, 3천 가지고 할 수 있는 데 중에 부산이 있고, 뭐 예를 들어 군산이 있다. 그럼 어디 하시겠습니까? 부산에 하겠죠. 그렇죠. 당연히 부산이 좋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점점 내려가요. 그게 끝까지 내려갔다가 더 이상 막 보기 싫은 데가 나왔다. 뭐 네. 강원도 양양밖에 네. 없다. 네. 그때쯤 되면 다시 서울이 그런 시기가 올 거예요. 네. 돌고 도는 거니까. 앞으로는 양상이 달라질 게 있어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건데 네.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지방에 이거 임장이라고 하거든요. 지방에 이제 현장을 보러 가는 걸 임장이라고, 네네. 부동산 말로 임장이라고 하는데, 임장을 가면 KTX 타고 가잖아요. 그래요. 네. KTX 타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KTX 선로 옆에 논과 밭이 있고, 네. 거기 가끔 진짜 생뚱맞은 나홀로 같이 조그마한 아파트들이 하나씩 서 있고 막 이래요. 그죠. 논밭 마을에. 맞아요. 그럼 걔를 저는 이제 투자가 업인 사람이니까 네. 이렇게 시세를 찍어보거든요. 네네. 시세 찍어보면은 걔들도 올랐어요. 지금까지. 걔들이 막 4천에 분양했는데 1억이 네. 넘고 이래요 지금. 네. 지금까지는. 심지어 그런 아파트도 올랐다. 그런 아파트도 올랐어요. 네. 이유는 우리나라의 인구와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해왔고 지금까지. 네. 근데 지금부터는 양상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2031년에서 2032년까지 인구가 정점을 찍고, 네. 그 뒤로 인구가 이제 감소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지방에 어떤 마을이 있는데 네. 지금까지는 뭐 그 지방에 10만 명이 살았다. 네. 소도시에. 근데 여기가 이제 점점 9만 명, 8만 명 하면서 쪼그라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람들이 요 가운데만 사는 게 아니라 네. 요 주변에 다 살고 있겠죠. 그냥 인구가 네. 동시다발적으로 줄겠죠. 네네. 그럼 이쪽에 수도도 있고 전기도 있고 뭐도 네. 있고 다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비용이,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게 국가 예산이 되고 네. 굉장한 재정 부담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게 이제 가운데로 몰려들게 만들어야 돼요. 네, 컴팩트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당연히 이 가운데에 인프라나 어떤 핵심 지역의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네.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려들 거예요. 그렇죠. 편안하니까 네. 더. 그럼 이 외곽이 어떻게 될까요? 비겠죠.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오래된 도시 같은 경우는 네. 사실 구도심 버리고 이제 주변으로 밀려나 있잖아요. 그렇죠. 인프라가 바깥쪽에 있다 네, 보니까. 네. 그것도 다시 안으로 줄어들까? 그런 데는 되게 예리하신 질문인데, 도시마다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구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네. 원도심을 재생해요. 네네. 서울이 대표적이죠. 네네. 서울, 부산, 대구 이런 데는 네. 가운데를 재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땅이 너무 없어요. 그렇다고 그 밖에 물론 대구나 부산 같은 경우에 밖에 빈 땅이 있지만 네. 거기 가면 안쪽 들어오는데 1시간 걸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안을 재생하려고 할 거예요. 네네. 근데 그거보다 사이즈가 작은 도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구도심 버리고 네. 옮겨 다녀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봐야겠죠. 자기가 느껴야 돼요. 근데 어쨌든 네네. 뭐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 네. 위주로 사람들이 몰려들 거고, 네.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해서 투자해야 되는 거죠. 하다못해 KTX 기차역 옆에 있는 그런 데는 거의 이제
매수자가 없겠죠.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하셔야 돼요. 네. 근데 대부분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 만나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데 근처부터 보세요. 예. 그래서 강남 사람들은 강남 부동산 계속 투자하는 거예요. 되게 웃겨요. 그게. 경기도 시흥부는 시흥 부동산 투자예요. 근데 넓게 봐야 되거든요. 네. 네, 넓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긴 게 진짜 환경이 중요하구나. 자라온 환경이 저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근데 뭐 어쨌든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네. 내가 살고 있는 곳 근처에 뭐 매매가 전세가가 뭐 500만 원, 10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해서 네. 섣불리 매입하시는 것보다 우리 동네가 과연 10년 뒤에도 사람이 많을까? 늘어날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인근에 있는 광역시나 이런 데부터 보시는 게 저는 좀 더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지방 소도시, 뭐 인구 15만이 안 되는 소도시 네. 이런 경우에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얘기하시는 걸 보면 이제 인구 네. 많이 신경 쓰시는 게 네, 인구랑 인프라. 네, 그렇죠. 그쵸. 그 두 네. 가지를 길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네, 맞아요. 인구와 인프라가 중요해요. 네. 네. 그럼 실제 매매하실 때도 인구와 인프라를 많이 보시나요? 네, 금액이랑?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어, 그러니까 가격이 모든 자산 시장은 결국에 가격 싸움이에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강남이라도 네. 강남 대치 음마 아파트가 9억 이럴 때가 바닥이었거든요. 네. 그거를 내가 10억, 11억에 산 사람이랑 네. 지금 19억이 넘어요. 네. 그거를 지금 사는 사람이랑은 똑같은 데 투자를 하더라도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디를 사느냐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되게 착각하는 게 서울 불패. 서울은 무조건 된다. 근데 그냥 언제 사느냐가 되게 그렇죠. 중요해요. 네. 언제 얼마에 사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거를 유심히 보셔야 된다는 거. 네. 예. 그리고 그걸 보는 거는 제가 책에도 써놨지만 어디와 어디를 놓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네. 싸다 비싸다를 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물건을 가져오실 때도 네. 같은 물건이 있으면 여기 가서 이 아이템이 A라는 이제 도매에서는 얼마라고 하고 네. B라는 데서는 A라는 데서 1,000원이라고 B라는 데서는 1,500원이라고 하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여러 군데의 견적을 받아보고 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 할 때 사람들이 잘 안 그래요. 그냥 가서 사버리는 거예요. 아. 딴 데 안 가보고. 그죠. 그러니까 비싸게 사는 거죠. 잘못하면. 부동산 할 때는 네. 오히려 그 큰 금액을 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람들 보면 그렇다니까요. 네. 지금까지 뭐 1,000만 원씩 모아가지고 네. 차곡차곡 모아서 1억 모았어. 근데 갑자기 갑자기 나 부동산 할 거야 이러다 다음에 공부 한두 달 하도 그냥 네. 확 사버린 사람도 네, 있더라고요. 네, 그쵸. 네. 되게 이거 네. 되게 요즘에 막 돈 벌었다는 사람들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되게 네. 위험한 거예요, 사실. 맞아. 자산 시장에 뛰어든다는 거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진짜 위험해요. 네. 네. 지금 실제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는 2억짜리 전세가 1억 8천, 9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뭐 투자하고 계신 분 계실지 모르는데 그 2억 전세 안 되는 시세 안 되는데 그거 받겠다고 버팅기면은 날짜만 가고 임차인이랑 힘들어져요. 네. 그러니까 전세금을 낮춰서 빼야 되는 거예요. 빨리 낮춰서 빼야 돼요. 1억 8천을 낮춰서 빼야 돼. 네. 그러면 제 돈 얼마가 필요하죠? 2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게 자금이 있어야 돼요. 뒤에. 그죠. 예. 이 뒤에 있어야 되고 그게 뭐 내가 전세금 주고 있는 거에 뭐 한 5% 10%는 있어야죠. 아예 안 빠지진 않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첫 번째로 지금 현재 상황에 대응하는 거고 두 번째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살 때 잘 사야 돼. 살 때. 살 때 지하철역 깔려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이런 데 사야지 무슨 막 경기도 인근에 진짜 너무 접근성 떨어지는데 막 산꼭대기에 있는 거 이런 걸 샀다. 그러면 임대가 안 나가요. 그러면 네. 낮춰도 안 나가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 되게 조심해서 매입을 하셔야 돼요. 공기 좋다고. 그렇죠. 그런 거 네. 이게 되게 많아요. 네.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한 10분 정도 해봤을까요? 네. 네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네. 내가 지금 3천이 있어요. 그러면은 직장이 안정적인 경우에 네. 네. 전세 투자가 유효하다. 네. 인프라와 네. 가격대와 네. 인구를 본다. 네. 그렇죠. 네. 전국으로 확대하면. 근데 그 중에 매매가와 전세가가 3천에서 5천 네네. 정도 차이 나는 곳만 선별하는 거죠. 네네네. 네.
안 그러면 막 무조건 또 좋은데 몰려가잖아요. 뭐 네네. 해운대 간다, 네. 대구 수성구 간다, 뭐 이래버리니까. 아, 그러면 그런 게 아니라 네. 작은 투자로 경험을 여러 번, 회수를 여러 번 하면서 이 네. 내공을 쌓는 거예요. 처음에. 네네. 제가 최근에 투자한 게 지방이었어요. 지방에 투자했는데 한 1006, 책에는 이 사례는 없는데 네. 제가 걔를 2억 2,600에 샀거든요. 네. 그리고 2억 1,000만 원에 전세를 났어요. 어, 그게 지금 이제 거의 3억 가까이 되니까. 어, 분양은 굉장히 많이 오르고요. 네. 그리고 신축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 운영에도 수월해요. 왜냐면 네. 임대가 잘 나가거든요. 신축을 좋아하니까, 네. 대중이 좋아하니까. 근데 시장이 이렇게 좀 앞에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네. 상승장 초반에 분양이 먼저 올라요. 분양 네. 시장이 먼저 달아오르거든요. 네. 신축이. 그 얘기 뭐냐면 내가 타이밍 잘못 잡으면 오르는 것 같아서 샀는데 입주 때 내가 받은 것보다 더 가격이 싸져 있고 임차는 안 맞춰지고 이런 최악의 상황도 있을 수 있죠. 내가 P를 2,000 주고 샀는데 마이너스 4,000 P가 나오고 전세도 안 맞춰지고 내가 잔금도 못 치러. 네.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죠. 실제로 수도권에서 인천 같은데 분양권 투자 예전에 좀 안 좋은 시기에 잘못하셨던 분들은 또 분양권 투자가 되게 쉽거든요. 돈만 주면 돼요. 그죠. 네, 당장 임대 맞출 것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개. 아, 여러 개를 한다.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거 내가 잔금 때 입주 때 네. 치러야 될 게 몇십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진짜 위험해요. 계약금만 내고 하는 거니까. 네, 쉽잖아요. 너무 쉬워요. 그냥 네. 입금만 해주면 돼요. 네. 그러니까 집도 어차피 볼 집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집도 없어요. 볼 그냥 집도 계약서 없어. 사인하면 끝이야 그냥. 모델하우스 정도. 네, 네. 네. 그러니까 위험하죠. 많이 벌 수 있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형식인 네. 거고, 제가 하는 기존 아파트 투자는 네. 전세가가 딱 보이잖아요. 네. 아, 그러면은 지금은 기존 주택 매매를 하고 계시죠? 저는 기존 주택 매매를 하고 있죠. 매도는 안 하셨어요? 매도는 할 생각을 안 하고 해요. 네, 매도할 생각을 안 해요. 그쵸. 매도를 안 하면은 왜냐면- 매매 사업자가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임대사업자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매도할 생각을 하고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내가 돈이 필요해질 때 꺼내면 되니까. 음, 제 주변에 막 중간에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그 돈으로 재투자하고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아, 그러면 예를 들어 매도를 하지 않는다. 네. 그럼 투자금은 어떻게 다시 마련하나요? 모으거나 다시 그 직장 다니면서. 모으고 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 투자 초기에 2015년, 16년에는 네. 제가 이런 게 하나 있었는데 2억 9천에 사서 그 전세가 껴있는 걸 산 거예요. 네. 만기가 한 11달 남은 네. 거. 네. 그게 2억 4천이었거든요. 네. 아, 2억 8천에 샀네요, 제가. 네. 2억 8천에 사서 2억 4천에 네. 전세 들어있는 걸 샀는데 네, 네. 11달 뒤에 얘가 전세가가 2억 9천이 됐어요. 네. 그럼 이제 전세를 제가 5천 증액을 하면서 네. 제가 넣었던 4천만 원을 다 회수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거 있잖아요. 네. 아, 지금 법이 바뀌었구나. 네. 아, 그 전에는 기존에 이제 전세가 들어있으면 그거는. 그렇죠. 아, 그런 게 없었으니까. 예. 그리고 맞아. 이것도 있어요. 제가 주택이 뭐 예를 들어 10개, 20개, 30개가 있다고 했을 때 네. 그걸 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그러니까 저는 저대로 포트폴리오 안에서 출구 네. 전략을 마련을 해놨어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오른 거 중에 네. 조정 지역이 아닌 거, 그러니까 양도세를 중과해서 내지 않아도 되는 지역들이 네네. 있거든요. 네네. 그런 데 있는 것들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중에 일부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얘는 언제든 제가 팔 수 있게. 네네네.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안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전략들이 있죠. 그쵸. 네. 다주택이 되면. 네. 그래서, 이 전세금이 올라가서. 그렇죠. 전세금이 올라가면 그때 제가 네. 4천만 원 11달 동안 넣어놨다가 네. 그거 돈 빼내서 그걸로 집을 투자를 2개 더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금이 굴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저한테 네. 제가 강의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이제 강의하는데 네. 그 강의 수강하시는 분 중에 어떤 분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건 되게 예리한 질문이었어요. 너네님 뭐 1억 7천 들고 투자 시작하셨다는데 지금 채수로 채당 3천만 원이면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진짜냐고. 진짜냐? 그게 맞냐? 네. 어떻게 3천만 원, 1억 7천이면 6, 5개밖에 못 하잖아요. 네. 산술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죠? 그게 가능한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저 투자 초반에. 그러니까 집 하나 샀다가 전세금 오르면서 네. 그거 가지고 또 다시 재투자. 최근 수도권은 전세금이 이제 보합이거나 내려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더
제가 운영했던 방식으로는 수도권이 별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네. 그렇구나. 네. 효율이 안 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죠. 지금 수도권 전세가율이 한 5-60% 정도? 네. 그러면 수도권에서 평균 이상 지역은 60% 안 돼요, 거의. 그럼 예를 들어 6억짜리 집이면 전세 3억이거든요. 그죠, 그죠. 그러면 내가 투자금이 3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럼 3억을 넣어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 3억 넣고 3억을 벌겠다. 이제 100%로 보겠다. 네. 그럼 얘가 3억이 되면은 6억이면 9억이 되면 될 것 같잖아요, 집값이. 그죠. 근데 세금 때문에 아니죠. 세금이 있구나. 세금이 중과를 맞으니까 네. 다주택자라고 하면 60%를 내야 돼요. 네네. 그러면 세후로 3억을 내가 벌려면 네. 거의 7억이 올라야 돼요. 그럼 지금 6억짜리 집이 13억이 돼야 되거든요. 네. 3억 넣어서 3억 벌려면? 네네네. 과연 그게 쉬울까요? 6억짜리가 13억 되면 지금 15억짜리는 얼마가 돼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그게 확률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쵸. 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긴. 그러니까 투자의 효율을 놓고 봤을 때 소액 투자자로서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거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네, 이런 네. 사람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 네, 일단